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공천 잡음도 일부 있지만 어찌되었건 자유우파의 선거 준비의 틀은 큰 틀에서는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남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에는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후보를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도 분명 중도와 보수가 많이 있고요. 많던 적던 비례대표 표도 만들려면 지역구를 열심히 뛰어야 할 텐데 아예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선거연대로 호남에서 보수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김경재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사실 제가 평상시에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분인데 사실 뭐 외국 경험도 그 연배에 사실 오랫동안 외국 경험도 하시고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네. 예, 정치적으로는 16년간이나 비업을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제가 오니까 2선, 3선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결국에는 뭐 또 총재도 자유총연맹 총재도 하시고 결국에는 할 것까지는 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 정말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뛰시고 예, 많이 죽을 뻔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좋아졌습니다. 예. 그런 인생에 참 어떻게 보면 고비고비 잘 넘으셔서 이제는 또 대한민국 살리는 길에서 또 최전방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 호남에서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미래통합당이 광주 전남북에다 후보를 못 내요. 지금 한 사람 냈는데 주동식이라고. 그 제가 잘 아는 후배입니다. 뭐 제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쪽에 우리가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가서 공천을 하나 했습니다. 광주에 한 사람이 냈고 전라북도 익산에 누구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가 광주 전남북으로 하면 적어도 한 500만이 넘는 인구고 유권자만 해도 한 350만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명색 제1당을 노리는 당이 그렇죠. 그거 하나도 안 내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이기든 지든 지원을 해서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통합당 뭐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여기서 뭐 공천 가지고 싸움하고 어쩌고 하기 전에 다른 한편에서는 후보를 다 내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은근히 좀 좋아하는 그런 입장인데 요새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옥고를 치르면서 미래통합당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많이 했어요. 특히 무슨 개헌을 한다는 둥 어쩌고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옥중서신으로 나오는 게 254회 전부 다 공천을 다 해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그건 뭐 갑자기 공천을 할 수 있나 이러지만 우리는 전국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목사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적게는 5천, 많으면 한 4만 명 정도의 조직이 쫙 있습니다. 와, 지역별로. 무서운 조직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K나 이런 데서 하면 중복되니까 그렇죠. 실패를 볼 수가 있고 호남에서는 하는 건 관계없다. 근데 이제 TK에서도 우리 입장은 어차피 우리 후보나 저기 후보나 같은 보수니까 누가 돼도 관계가 없다. 관계없죠. 그래서 제가 그 카운터파트로 삼고 있는 안상수 의원한테 경북 TK하고 경북은 우리 후보 단일화 하지 말자. 마음대로 하자.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이 캐스팅 보트 아닙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안에 미래통합당 안에 주사파 비슷한 사람도 있고 복잡한 사람이 자꾸 들어왔는데 그걸 미래통합당이랑 간판되면 우리가 봐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인식은 우선 이겨놓고 그 다음에 싸우면 그 다음에 해야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노여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지금 좀 주저앉히고 해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있고, 우리 쪽에서 같이 있었던 무슨 자유공화당, 그리고 친박신당, 이 문제를, 같이 모아라고 제가 그냥 불호령이 자꾸 떨어지고, 소위 그 양반이 국민혁명 의장이고, 제가 직무대행입니다. 그 양반이 임명을 했는데,
그거 뭐 하고 있느냐고 압력이 자꾸 와요. 근데 친박신당의 그 홍문종 의원하고는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아. 너무 요구를 많이 해서 예. 안 되겠어요. 아니 조직도 하나도 없는 분이 뭘 갖다가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가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현역 의원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건 다 그 디테일한 건 놔두고 당명 문제에서 예. 우리는 기독자유통일당인데 기독자유통일 친박신당이라고 하자는 거야. 아니 세상에 말이 이 어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 홍 의원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따지자면 내가 내세우진 않았지만 남하는 사람 없다. 아니 당시에 선거 때 대선 때 앞장서 가지고 뛰셨잖아요. 바로 대선 때 뛰던 게 이제 그 후보 직전 연사라는 그렇죠.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앉아 있다가 후보가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제가 나가서 한 5, 6분 얘기하면 후보가 들어오셔요. 예. 그러면 후보 들어오라고 박수 치고 앉혀놓고 한 3, 4분 하다가 마이크를 내고 돌려주는 제가 네. 이 직전 연사를 전국을 다 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밑에서 특별보좌관을 1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 가까운 걸로 따지자면 어떤 사람보다 가까운데 최측근이죠. 지금 그걸 가지고 친박신당 한 건 구닥다리 별이다 빼라. 그렇죠. 죽어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명을 갖다가 친박신당이란 네 글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합의가 안 돼요. 아니 사실 선거도 일종의 마케팅인데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운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나중에 듣게 되면 예. 홍 의원이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이제 선배님 합시다 하고 하면 언제든지 하는데 우리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지난번에 보면 네. 자유공화당이 생기면서 네. 자유공화당 해버리니까 줄임말이 공화만 남게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됩니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예, 벌어졌는데 예. 이것도 앞에다가 기독자유, 통일, 친박신당 해버리면은 아이고, 친박신당만 남잖아요. 사람이 웃어버려요, 사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나머지 이제 김문수 전 지사와의 관계는 대표와의 관계는 앞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목사께서도 김문수 돌아오라 그냥 유행가 노래 부르듯이 계속 예. 찬송가 부르듯이 하고 계시니까 네. 그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우선 이제 이 미래통합당과 광주 전남북 문제에 대해서 코디네이트를 잘 하면 언젠가 또 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뭐 어디 헤럴드 경제인가 어디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 봤죠? 봤어요. 갑자기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예. 이것이요, 선거를 제가 전국 규모 선거를 몇 번 해봤는데 선거 직전에 아주 사람을 현혹시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헤럴드 경제를 꼭 꽂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전직 의원이 하죠. 예전에 했었죠. 네. 저기 그 홍정욱 의원이 그렇죠. 예전에 하다가 팔았죠. 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영향력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의 여론조사의 그 스탁이 실러버스가 아무래도 좀 친보수적인 경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누가 주장하는 걸 제가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라는 건 설사 그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민주당의 뭐 비례대표 관계에 대해서 시비도 복잡하잖아요. 이쪽에 통합당도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엉망이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예.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 큰 소리 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의 바닥은 야권에게 좀 유리합니다. 예. 단적인 예로 맞을지 들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하는 사람이 128명이에요. 예. 여기는 500명이 넘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대세가 이쪽에 더 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이게 극적인 예가 됩니다. 근데 바닥은 참 좋은데 실수하면 깨집니다. 예. 4년 전에 우리가 180석 예상을 하고 표정 관리했습니다.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나왔죠? 예. 그런데 삐끗한 이상한 사건 때문에 윤상현 그 발언 뭐 이런 걸로 막 급전직하를 바꿔줬는데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은 좀 억울해요. 네. 자기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밥 먹고 갔다 와서 예. 약간 술 한잔 먹고 누구 전화를 받고 뭐 한데 좀 거세게 얘기했겠죠. 예. 그걸 그놈아가 녹음을 해가 튼 거예요. 윤상현은 억울하죠. 사실 통화할 정도 사이면 예. 막역한 사이일 텐데 그렇죠. 그거를 녹음을 했다. 이거 그 자식 뭐 어쩌고 그랬는 모양이야. 예. 그것이 그냥 급전직으로 직하러 가가지고 정신 핸들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 선거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이 두 개를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는가. 그건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한 30일 남았으니까요. 뭐 잘하겠죠, 그쪽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이 선거를 단순한 그 국회의 제1당을 만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네. 가치와 체제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미래통합당 의원 23명이 그들하고 짝짝꿍을 해서 개헌을 한다니까 이 양반이 그냥 속된 말로 돌아버린 거야. 이거 정말 속된 말로 이거 사꿀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다 등록하고 다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저쪽에서 이제 잘못된 걸 인정하고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에 네. 그쪽에서 잘못해서 사과하는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오늘 아침에 안상수 의원이 연락이 왔어요. 예. 그놈에 대해서는 노여움을 푸시라.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예. 예, 지금쯤 아까 저한테 예. 말씀하시기로는 오후 1시 반경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충 뭐 맞겠죠. 예,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선 우리가 큰 장애가 하나 걷어줍니다. 걷어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손발이 잘 맞으면 한때 제가 종로에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이종찬이하고 예. 붙은 적이 있는데 뭐 잘 맞는다면 제가 황교안 후보를 위해서 찬조연설이라도 가서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야권이 적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공통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를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끌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경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네. 정말 대승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지원 유세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결국에는 큰 틀에서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명하게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TK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뭐 민주당 사람은 될 리가 없으니까 거의 그 경우에 딱 하나 뭐 김부겸 의원 정도 모르지만 나머지는 거의 그렇죠.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이쪽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단 500표, 1000표를 내더라도 잘못은 승패가 바꿔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제 호남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단순히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는 게 지역구 배지를 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지역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함으로써 비례대표 표도 같이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냥 호남을 사실은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했죠. 네. 포기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감히 정의당을 이기고 제3당을 노립니다. 네. 제3당을 현재 우리가 4년 전에 12,000표가 적어서 3%가 안 돼가지고 그냥 비례대표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를 못 만들었는데 이제 저것은 물리적으로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생각하고 1200만의 기독교도 중에서 945만 정도가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한 500만 명의 유권자를 상대하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유권자가 전라남북도 광주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목포나 뭐 광주 이런 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교회당이 정말 많더라고요. 곳곳에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왜 예전 같으면은 상가 건물에 교회들이 십자가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남에 내려가면은 아직도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창합니다. 그리고 이 또 정광훈 목사가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그렇죠.
저 호남 지역의 대형 교회하고 아주 긴밀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후보가 지금 우리 거기 있는 지역장이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들입니다. 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오시거나 누구 거기서 뽑아갖고 나오시거나 앞으로 한 2, 3, 4일 사이에 이제 정해야 할 문제인데 상당한 호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뭐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십자군 전쟁은 별로 이긴 적이 없으니까 좀 곤란하죠. 뭐 그렇긴 하죠. 말은 근사해요. 근데 구조상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있었잖아요. 그 표를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문재인 너무 싫어, 호남 분들인데 절대 문재인한테는 표를 안 줄 거야. 그런데 미래통합당에는 내가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못 준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지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안철수 당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층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 상당한 정치적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당이 그래도 의석수를 꽤 많이 가져갔죠. 전라도를 석권했죠. 그죠. 광주에서도 몇 석, 전남 제가 기억나는 게요. 이계호랑 저 신안에 누구죠? 하여튼 서삼석. 요 두 사람 빼고는 싹쓸이를 했던 것 같은데요. 3개 빼고 다 이겼을 거예요. 야. 제가 알기로 3개일 겁니다. 그죠. 굉장히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전라도는 완전히 문재인한테 넘어갔던데 그러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면서도 대안이 없어서 대안은 없었는데 그 대안을 저희들이 감히 한번 해볼까 하고 노력하는데 뭐 이 기회를 통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진심으로 우리들의 진심을 받아주었으면 사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또 구체적인 전략도 필요한데 지난번 보수 쪽의 호남 선거 같은 경우는 예산 폭탄 그런 캐치프레이즈였지 않습니까? 여당이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호남의 자민련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많이 예를 들어서 하나였죠. 민생당 이건 뭐 완전히 잊혀졌고요. 근데 민주당이 어쨌든 예산권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략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핵심인데 지금 막 예산 쏟아붓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코로나 얘기가 되니까 긴급 이 재정 명령도 발동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해가고 막 돈이 쏟아지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돈 공세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눈앞에 있는 돈 가지고 귀중한 표를 팔지 말아라.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메고 골고다 산을 갔을 때 예수를 고발했던 유다가 뒤에서 은 30냥으로 자기 선생을 팔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잖아요. 자살했거나 뭐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살했습니다. 그것처럼 기독교도 다른 사람은 또 그만두더라도 기독교도가 그 돈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빼서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파퓰리즘이야.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로 이 시대를 선도한다는 그런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호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숨어있는 또 호남의 보수도 있다면서요? 많죠. 원래 보수가 호남입니다. 인천 김성순이, 송준훈이 이게 다 그저 한민당이 호남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의 뿌리가 또 호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몇십 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제 때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친일파가 가장 많은 데가 경상북도하고 전라도예요. 전라남도.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근데 독립운동자 두 개가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제일 많아요. 참 묘하대요. 이게 좀 극성스러워, 이 두 지방이. 민주화 운동 같은데 데모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전라남도 출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엉뚱하게 빠지긴 했지만 임종석 같은 애도 다 귀양간 집안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의식이 좀 센 모양이에요. 저도 고조부가 그리 귀향을 갔거든요. 그런 거에서 그쪽 사람들이 좀 저항의식이 좀 강한 그런 것이 어떻게 가면 그냥 공산주의로 가버리고 또 뭐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일제 치하에는 공산주의가
어떤 민족 해방의 논리처럼 비춰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해방 전에 공산주의를 했던 사람과 해방 후에 북한으로 갔던 사람은 나는 항상 구분합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를 해야 하는데 일본 제국주의 그 뒤에 미국이 있었거든. 예.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언젠가 살려줄 것이라는 이승만 박사가 말 쓸데없는 소리. 아. 그런데 결국 43년 만에 이 박사가 그 예언이 맞았어요. 예. 예지적인 성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다니. 예. 그렇게 됐는데 조만간에 그때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 나름의 어떤 복지국가 이런 걸 만든다고 이북을 가가지고 전부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전부 처형당했는데 그 사람들 죄목이 한결같이 미제의 간첩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갑산파, 김일성파가 와가지고 여기에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 싸그리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왜 이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가나 좌익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발 이 나라가 정교조나 민노총에 의해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히 하나만 얘기하자면 개헌안에 예. 100만 명이 사인하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말입니까? 말입니까? 요새 우리 대통령 탄핵하자 하는 것도 140만이 사인하잖아요. 네. 근데 민노총 하나만 하면 개헌안 1년에 몇 번씩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국회는 개헌안 심의를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이번 그때 그 개헌안 발의한 거 네. 아무도 당내에서도 얘기 못하고 조용조용 있는데 네. 그래도 그거 일갈한 사람이 심재철 의원 아니에요? 그래 제일 낫죠. 호남 출신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내 고향 후배죠. 그래서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것도 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하고 예. 데모할 때 그 서울역 회근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호남이 뭐 보수의 성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라가 되려면 보수와 진보가 균형 있게 있어야 하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진보, 네. 소위 중도에서 약간 좌파로 가는 예. 사람들이 쓸 땅이 없어. 아. 주사파가 다 뭉겨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보수에서 보수 우파 사람들이 예. 지평을 넓힘으로써 그 사람들을 쌓아놔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번 선거가 예. 대한민국 당연히 살려야 되지만은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지평을 넓히는 선거가 되고 이번에 호남에서의 선거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비례대표 표도 받아내서 기독자유통일당도 어엿한 하여튼 공당으로서 이제 거듭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하나님에서 오신다면 네. 요새는 이제 하나님의 유권자가 되는데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또 설사 그렇게 못하더라도 정계 개편이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네. 재편 낼 겁니다. 그럴 때 중도, 예. 보수, 우익 그렇죠.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선거가 또 중요한 게 단순히 뭐 과반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압승을 거둬서 200석 가까이 만들어야서 자유 세력이 200석은 만들어야지 또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당 하나 갖고는 200석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연합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연합 세력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일련의 행태를 우리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예.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돕고 난 다음에 예. 같이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싸움을 건 그때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굉장히 단계를 잘합니다. 네. 막 싸움하고 아우성 치다가도 탁 목표가 나면 단계를 하잖아요. 요새 민주당에서 그 비례대표 또 새 당 만든다고 하는 거 보세요. 예. 쟤들의 수단이 보통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정선거의 문제. 네. 이 문제를 지금 미래통합당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부정선거. 예, 사전투표의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 혐의 6개 중에 가장 중요한 혐의가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주기 바란다는 발언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사자 황교안은 정광훈 석방하라는 성명서 하나 발표를 안 해. 그래서 좀 서운해요. 예. 서운하지만 저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둘이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이인데 그러니까요.
뭐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계산과 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차이를 그냥 지나치면서 네. 큰 대의에 뭉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경재 위원장님 말씀을 잘 종합을 해보니까요. 지금 보면은 기독자유통일당은 미래통합당과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동안에 자유통일당이죠.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이제 새 출발을 했는데요. 기독자유통일당이 분열 세력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막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간다. 그런데 호남 선거, 이건 지금 미래통합당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호남 선거에 대해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어차피 민주당이 배지를 달 수가 없는 지역, TK에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지 외연이 확장되고 중도, 호남표도 끌고 와서 결국에는 200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허하게 200석 노래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0석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전략 중에 핵심이 호남표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 호남표를 공략하는 방법, 기독자유통일당이 앞장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총선 200석 하는 날까지 열심히 뛸 테니까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김경재 총재님 자주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카톡 같은 걸로 많이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할까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